다음에 대운의 적용을 한번 봅니다. 대운의 적용 방법. 용행은 원국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 원국에서 용행의 운이나 기행의 운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가늠해야 한다. 같은 말인데 지금 중요하니까 계속 이 단어를 바꿔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국의 파악과 대운의 적용은 음양의 기본 원리와 오행의 생극합충에 대한 이치가 기본이다 그랬습니다. 음양오행의 기본 원리 그리고 오행의 생극합충 이것이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혹설은 용행이 서너 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주는 그 자체가 불균형이므로 용행이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와 간혹 용행보다 희행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뿐 용행은 하나이며 각각 희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용행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용행을 정해놔도요. 용행이 원국에 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행이라고 하는 오행이 더 와서 크게 닿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국을 어떻게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대단히 원국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경우가 될 수가 있죠. 대체로 용행의 운과 용행을 도와주는 희행운이죠. 희행운이 들어오면 길운, 용행을 극하거나 합충을 하면 흉운, 기행을 극하거나 합충을 하면 역시 기룬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논리상 기본적인 기준일 뿐 원국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명리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하나하나 그 이치를 잘 살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주학에 관한 연구는 모든 면에서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지장간의 생극합충에 대한 논거 역시 지금까지 천간에서 합을 하면 합을 하는 오행들은 각자의 할 일을 망각한다고 설명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갑기가 합을 하면 토로 화한다는 건지 아니면 갑기도 있고 토도 있다는 건지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기가 합을 해서 무토가 된다는 건지 기토가 된다는 건지 아니면 갑기가 합을 하면 토와 갑과 기가 그대로 다 셋이 다 존재한다는 건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갑기가 합을 하면 갑과 기가 망각한다고 설명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해서 토를 화한다 그랬는데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하면 자기 할 일을 망각한다. 잊어버리고 있다. 멈추고 있다. 뭐 그런 의미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했듯이 갑기합생 무토예요. 그리고 갑목과 기토는 합을 해서 무토를 생하면 갑목과 기토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주 원국에서 토가 왕한데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해서 무토를 생하면 갑목이 위험하겠죠. 그걸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합충할 때 공부했을 때처럼 합을 하는 특성과 합을 해서 생하는 경우의 특성을 원국의 정황에 맞춰 각각 혹은 동시에 적용하여 원국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합충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원국의 기세를 알고 용행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대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운이 워천간으로 들어올 때와 지장간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합충이 될 때와 지장간의 흐름 등에 대한 운의 적용 등이 관건이다 그랬습니다. 기본이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간은 지지에 뿌리를 두어야 하고 지지 또한 천간과 유기를 이루어야 역할에 힘이 실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뿌리를 둔다. 천간과 지장간의 유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죠. 원국이 숲이면 지장간은 나무고 길이며 바위다. 지장간의 흐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으며 대운의 적용 시에는 더욱 다변하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주를 볼 수 있는 방법, 이치가 지금 순서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운은 간지가 함께 들어오는가 아니면 5년씩 순차적으로 들어오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5년씩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봅시다. 간지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음양의 기본적인 원리이므로 대운 또한 분리해서 해석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운은 지지가 체요, 천간이 용이다. 이는 월지를 타고 흐르는 나의 지지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계절 흐름이 원국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보는 것이고 이것이 대운을 논할 때 지지에 비중을 두는 이유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술해라고 순행으로 가느냐 아니면 역행으로 가느냐가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지지 위에서 오는 천간은 갑자가 될 수도 있고 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최요, 천간이 용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국을 볼 때 용행을 정하고 나면 이 용행운이 나한테 이로운 운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금이 용행이다 그러면 경금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가을이겠죠. 그러니까 이 대운 흐름이 여름에서 가을로 흐르느냐 아니면 가을에서 여름 쪽으로 역행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봄에서 겨울 쪽으로 역행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겨울에서 봄 쪽으로 순행으로 흐르느냐 그러니까 이 용행을 도와주는 운이냐 아니냐를 얼른 파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간지는 한 몸을 이루어 변화함으로 비중을 구별하는 것도 좋지만 작용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 아까 설명했듯이 천간과 지장 간의 관계를요 보게 됩니다. 계두와 절각입니다. 계두란 갑술, 병신, 무자, 경인, 이모 등과 같이 대운의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거 그걸 말하고 절각이란 계두와 반대로 갑신, 병자, 무인, 경호, 임술 등과 같이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가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알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대운을 살필 때도 간지를 함께 보되 계두인 경우 그러니까 천간의 지지를 극하는 경우는 지지의 힘이 약하고 절각인 경우는 천간의 힘이 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지를 오행으로 보지 않는 본서의 입장에서는 지장간의 다양한 변화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직구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극하는 것도 역시 재성에 해당하므로 천간과 지장간이 한 가지 오행인 경우나 생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비해 모두 약하게 됩니다. 계두와 절각인 경우 모두 약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오행인 경우는 뭐가 있습니다. 을묘, 을목과 지지가 묘인 경우는 가불이죠. 이게 가장 강하겠죠. 신유 이런 경우에 이 계두 절각과 관계없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그 이외에는 천간과 지장간의 관계를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간지가 생의 관계인 경우 대운이 갑자인 경우 갑목의 영향은 커지고 자의 영향은 적어지며 경자인 경우 자의 영향은 커지고 경금의 영향은 적어지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참고로 지나갑니다. 갑자의 갑과 경자의 자가 용행인 경우는 길운, 기행이라면 흉운 등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지만 장생지, 왕지, 작용지의 지장간이 각각 그 특색이 뚜렷하므로 생극합충에 의한 원국과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참고는 하지만 원국과의 관계를 잘 살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세운의 판단을 봅니다. 세운은 대운 안에 세운입니다. 세운 10개로 이루어진 마디가 대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대운과 대조하여 역량을 먼저 판단하고 이를 원국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했습니다. 세운 10개가 모인 게 대운 아니에요? 근데 세운을 무시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대운은 정해져 있고 세운도 따로 오는 것이지만 대운과 세운과의 관계를 살펴 세운도 그 안에 포함된다 그런 뜻이에요. 원국은 양이고 대운은 음이며 세운은 양이고 원루는 음입니다. 세운은 일간 또는 원국에 비해 비겁과 같으므로 대운이라는 배경을 얻고 같은 양의 기운인 일간과 용행에 예리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급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대운에서 오는 운과 일간 운이 같이 만나면 그 세운을 만날 때는 강하게 들어오겠죠. 그 반대는 약하게 들어오기도 할 것이고요. 그런 걸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왜 지금 다시 봤냐면 43쪽까지는 존대어를 안 썼는데 계두와 절각서부터는 존대어를 썼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다가 이상해서 지금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간지가 생의 관계인 경우까지 했고 세운 판단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끝에 다시 한번 보죠. 세운은 역량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운과의 관계에서의 조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대운이 경신으로 흐를 때 세운이 경으로 오면 예를 들어서 경술년 그러면 경금이 무척 세겠죠. 그때는 아주 세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